안녕하세요. 드론 강좌 EPD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론 입문 초보자를 위한 총정리 시간입니다. 드론 구입 요령, 드론 자격증, 드론 실명제, 드론 금지 구역 및 촬영 허가, 배터리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드론 구입 요령과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드론을 살 때 드론의 스펙뿐만이 아니라 드론의 무게를 살펴보고 드론을 사야 합니다. 여기에서 드론의 무게는 최대 이륙 중량을 말하며 화면과 같이 분류됩니다. 드론 자격증은 무인 멀티콥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자격증명 관련 위반 시의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완구용 모형 비행장치는 자격증이나 수료증이 필요 없이 비행할 수 있고,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는 사종 수료증이 필요하며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종 수료증은 TS 배움터에서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수는 만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6시간을 수강하면 되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만약에 비행을 하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수료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취미로 드론을 처음 날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종 자격증이 필요할 텐데요. 드론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에서 수료해야 하겠습니다. 3종 자격증은 드론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필요하며, 드론 전문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비행시간을 교육받아야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종 자격증은 실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2종 자격증은 최대 이륙 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비행할 때 필요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비행 경력 10시간을 이수한 후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실기시험은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에 링크를 해놓았으니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1종 자격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1종 자격증은 드론의 무게가 최대 150kg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의 무게별로 분류한 화면입니다. 드론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 실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실명제란 기체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론이 추락하여 사고 발생 시에 조종자가 드론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개정된 법입니다. 드론 비행이 취미용이고 드론 무게가 2kg을 넘으면 기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영리 목적인 사업용으로 드론을 구입하셨다면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 입력해 놓겠습니다. 기체 신고를 하면 처리기간 7일 후 기체 번호가 나오는데, 기체 번호를 드론의 몸체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체 신고를 안 하고 비행하다가 적발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기체의 신고 번호 미표기 시에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과 비행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은 앱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핸드폰 앱에서 레디 투 플라이나 드론 플라이를 검색하여 핸드폰에 세팅해 줍니다. 앱을 실행하면 현 위치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유심히 보실 항목이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인데요.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 내에서는 무조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은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저는 드론 플라이 앱에서 보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비행 금지 구역이며 주황색은 관제권입니다. 주말에 지방에 여행 가서 드론을 비행한다면 여행을 가는 그 주소를 지도상에서 찾아 확인하거나 검색을 통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휴전선 인근은 드론을 비행할 곳이 거의 없는데요. 컴퓨터로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하실 경우 원스톱 홈페이지 메인에서 지도로 확인하기를 누르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빨간색이고 관제권은 녹색이며 비행 제한 구역은 연두색으로 표시됩니다. 비행 제한 구역은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면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 목적의 비행이 아닌 경우에는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는 개인에게는 비행 승인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는데요. 평택 오산 군산 지역은 미군 기지에서 비행 승인을 내주므로 미군 기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 꼭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할 지역으로 원자력 발전소 인근과 강원도 해안가가 있는데요. 비행금지 구역을 화면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촬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과는 관련이 없고 별개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드론을 띄웠지만 카메라가 없거나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을 수도 있으며 촬영 주변에 보안시설이 없으면 자체 종결로 처리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보안시설이 있으면 군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촬영 원본 검수를 합니다. 이처럼 항공 촬영 허가를 받는 이유는 촬영 시에 국가시설, 보안시설 등이 촬영되어 인터넷, 유튜브 등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항공 촬영은 국방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공 촬영 허가 없이 촬영하다가 누군가에 의해 신고당해 적발되면 보안성 검토를 통해 주요 군사시설이나 국가시설 등이 명백히 촬영되어 있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사항이 아니면 훈방 조치를 받고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 군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되었다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국가시설, 보안시설이 촬영된 사진 안에 명백히 없다면 항공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공 촬영 허가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촬영할 곳에 보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촬영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촬영은 무조건 촬영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곤란해질 수 있으며 조종자 준수사항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론을 띄워 촬영할 때마다 군부대의 100%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한다면 촬영 허가 민원이 너무 많아 군부대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이는 진천군 진천읍 석성리는 금지구역도 관제권도 아닌 미지정 공역입니다. 항공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이곳에서 드론 촬영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드론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착해 드론 자격증과 비행승인서, 촬영허가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드론 무게가 250g 미만이라면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음을 설명하여야 하며 250g 초과하는 기체라면 그에 맞는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격증명 관련 위반 시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비행승인서의 경우 앱으로 현재 지역을 보여주며 비행승인과 무관한 지역임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비행금지 구역인데 비행승인서가 없다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항공 촬영 허가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항공 촬영 허가서가 없다면 죄 지은 사람처럼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 들 겁니다. 항공 촬영 허가서가 없다면 촬영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취미로 주변 경치를 촬영하였다면 촬영한 내용을 보여주면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없으므로 그냥 철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공 촬영 허가는 비행금지 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처럼 까다롭게 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의 한적한 곳, 시골이나 들판 등에서의 드론 촬영은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귀찮아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많이 합니다. 되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촬영 허가를 받아놓고 촬영하는 것이 안전하며 촬영 허가가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지정 공역에서의 예이며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자주 하는 업체에서는 주민 민원 때문에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하더라도 항공 촬영 허가를 미리 받아놓습니다. 항공 촬영 허가는 의무이며 주민 민원이 일어났을 경우 일종의 보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관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배터리는 사용하다가 불량이 되면 교체하면 되지만 드론 배터리는 불량 시에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드론 배터리는 거의 대부분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며 과충전, 과방전, 물리적인 손상과 습기 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드론 배터리는 과충전된 상태나 완전 방전 상태로 오래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완전 방전 상태는 배터리 수명에 치명적입니다. 드론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과충전보다 과방전을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 완충 상태에서 보관하더라도 큰 문제 발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배터리를 100%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수명 단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완전 충전하시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장소에서 5분 정도 비행하고 다시 몇 시간 뒤 다른 B 장소에서 5분 정도 비행하고 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보관 시 온도는 선선한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며 건조한 곳이 좋습니다. 영상 40도가 넘어가거나 영하 10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되고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추운 겨울날 차 안에 밤새 배터리와 기체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뜨거운 여름날에도 배터리를 차 안에 밀폐된 공간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완충을 시켜줘야 합니다. 요즘 배터리가 인텔리전스 배터리라고 하여 인공지능으로 배터리 잔량을 파악하고 보관 시 스스로 천천히 배터리를 방전시킵니다. 비행 시 배터리를 꺼냈는데 외관상 부풀어 올랐거나 외형이 변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부른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100%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100% 완충하여 비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비행 후 배터리 용량이 30% 정도가 남았다면 무조건 드론을 복귀하여 내리세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되면 수명이 대폭 줄어듭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드론 비행 시 배터리 온도가 낮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배터리의 온도가 일정 온도로 내려가 있으면 드론이 시동조차 안 걸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며 드론이 비행하다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겨울철 배터리 예열 방법으로 이동 중에 자동차 히터를 켜놓고 배터리를 예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터를 매우 세게 해놓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따뜻한 온도와 바람의 양을 조절하세요. 도착 시에 바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동 중에는 드론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은 트렁크에 놓지 마시고 따뜻한 자동차 안에 놓고 이동하세요. 충분히 기체와 배터리가 워밍업이 되면 비행을 시작하십시오. 이 사항은 겨울철에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입니다. 겨울에 드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는 충돌 이외에는 거의 모두 배터리가 예열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매우 추운 날에는 스포츠 모드는 되도록 사용을 하지 마시고 급격하게 방향키를 작동하여 드론과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센 날에는 되도록 비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소형 드론일수록 바람에 약합니다. 소형 드론은 드론을 복귀할 때 역풍이 불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배터리만 급격하게 소모하다가 조종자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착륙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드론을 비행한 후 바로 재충전을 하면 위험합니다. 충분히 배터리를 식힌 후 다시 충전하여야 합니다. 여름에 비행을 하고 배터리를 만져보면 표면이 정말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폐기 시에는 완전 방전 후 폐기하셔야 하며 완전 방전을 위해 바닷물 정도의 소금물에 하루 정도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드론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